전국에 계신 이베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베슨 물리 고재근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제 대단원 두 번째 단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전기와 자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두 번째 단원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들부터 여러분들이 전기와 자기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것이 바로 전기장과 전위, 전기적인 포텐셜 에너지, 전위에 관계된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부터 선생님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 내용 첫 번째, 여러분들 전기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물리원에서도 공부했습니다. 전기력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자, 그다음에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 이 전기장. 자, 그다음에 전기력선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전위,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 우리 전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전위가 같은 데를 연결한 선이나 면, 등전위 면, 이렇게 선생님이 5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로는 108쪽에 있는 내용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전기력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력입니다. 전기력. 우리가 전기를 띤 입자를 전하라고 그러는데 그 전하들 사이에 생기는 요 힘을 우리가 전기력이라 합니다. 물론 우리 물리원에서 배웠던 통일장 이론 이런 거 공부할 때, 우리 힘 공부할 때 전자기력을 하나의 힘으로 생각한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전기력에 관한 부분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전기력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물리원에서도 선생님이 탐스런 할 때 비틀림 저온 살짝 보여만 드렸는데, 이제 물리2니까 여러분들 이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중요한 것은 이 B를 전기를 띠게 합니다. 대전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A하고 어떻게 되냐면 접촉을 시켜요. 접촉을 시키면 결국 전하를 배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A와 B 사이에 같은 종류 플러스하고 플러스로 플러스로 대전시킨 다음에 접촉을 시키면 플러스로 이제 나눠 갖습니다. 전하의 배분이 일어나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청력이 작용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미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측정 장치를 보게 되면은 비틀리는 각도를 표시하는 바늘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거리와 전하량에 대해서 힘에 관해서 식을 정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비틀림 저울을 이용해서 F는 이꼬로 K R의 제곱분의 Q1 곱하기 Q2라는 식을 뽑아냈는데, 이 식을 오른쪽에 표현한 것처럼 쿨롱 법칙이라고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전기력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전하를 띤 입자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전하는 전기를 띤 기본 입자인데 두 가지가 있었어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당구공을 준비를 했는데 당구공 좀 주시면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싹 하면 당구공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 당구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당구공. 자, 항상 기준이 되어지는 것은 이렇게 플러스 전하와 플러스 전하, 무슨, 그렇죠, 청력이 서로 미는 청력이 되겠죠. 자, 만약에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그러면 자연 상태에서 우리 인력이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작용하는 힘들은 항상 작용 반작용이다라는 거, 그리고 같은 작용 선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하, 전기력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 플러스하고 플러스 내지는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는 두 개를 이렇게 곱해도 뭐가 나옵니까? 플러스가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 앞에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인력이냐 청력이냐 하는 것도 부호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K 상수값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자료를 한번 넘겨보시면서 우리가 우리 탐스런 교재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교재 여러분들 108쪽에 보면 오른쪽 날개가 있죠. 전하의 배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접촉과 대전, 전하의 배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문제화 되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죠. 왼쪽에는 플러스 4쿨롱의 이렇게 전하가 있고,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2쿨롱의 전하가 있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접촉을 시켜 볼게요. 그러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접촉되면
결국 더해 주세요. 그러면 플러스 4하고 마이너스 2를 더하면 플러스 2가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눠 가져요. 그래서 플러스 1쿨롱과 플러스 1쿨롱으로 플러스 Q와 플러스 Q로 나눠 갖는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똑같이 나눠 갔습니다. 3개일 때는 그렇죠. 셋이 똑같이 나눠 갖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이 자 여기 딱 보세요. 프레시 자료를 이제 준비를 할 거예요. 우리 에이드님이 이제 준비를 도와주실 텐데, 자 중요한 것은 전기력을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걸 보이게 해드린다. 그래서 여러분들 탐스러운 물리1에서도 보여드렸는데 한번 보시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자 이렇게 전하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힘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전하가 떨어져 있는 거리를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두 전하가 느끼는 힘을 선생님이 K는 R제곱분의 Q1 곱하기 Q2 빨리 계산을 해가지고 프레시 장치가 연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쭉 가지고 가까이 가볼까요? 그러면 가까이 가면 숫자가 가까이 가보세요. 가까이 가면 숫자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아하 거리가 가까워지면 힘이 커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위로 한번 이렇게 한번 올려볼게요.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정확하게 프레시가 표현해주고 있는데 화살표의 길이가 작용 반작용으로서 같아야 된다. 그리고 같은 작용선상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서로 밀어주는 힘 청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력도 준비를 한번 해볼까요? 가까이 가볼까요? 숫자 보시면서 여러분들 가까이 가보세요. 자 14, 15, 야 가까이 가니까 결국 힘이 커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자료고 역시 인력이지만 같은 작용선상에서 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리에 따른 힘을 계산을 하면서 여러분들 프레시가 연동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때요? 힘이라는 것, 전기력이라는 것을 이렇게 자료로 표현을 해보니까 화살표의 길이와 방향을 가지고 힘의 크기와 방향을 표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키 포인트로 전기력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그래서 항상 모든 질량을 가진 물체들 사이에서 서로 땡기는 힘 그러면 만유인력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 그러면 전기력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쿨롱 법칙 전기력의 크기는 R의 제곱 그리고 Q1 곱하기 Q2 자 그리고 적어도 이제 물리2 학생이니까 9 곱하기 10의 9 그래서 99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상수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쿨롱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같은 전하들 사이에서는 청력이 작용하고 반대의 전하 사이에는 인력이 존재한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만유인력과 다른 점입니다. 인력과 청력이 같이 존재한다라는 말이죠. 같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개념으로 선생님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념이 전기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장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선생님 중력이 미치는 공간을 중력장이라고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뭐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전기장이라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당이란 표현, 공간이란 표현, 필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장.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하죠. 그러면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전기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보이지 않죠. 역시 또 자료를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장의 세기와 방향이라 그랬는데 선생님이 항상 여기 플러스 Q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공간에다가 당구공 하나를 이렇게 쫙 갖다 놨어요. 자 그러면 이 당구공이 전기를 띤 입자예요. 그래서 전하죠, 전하. 그래서 이게 뭘 받냐면 그 힘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공간이 전기장이 센 공간이라면 힘을 어떻게 되게 많이 받겠죠. 그러면 우리 전기장의 세기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구나. E라는 것은 전기장의 세기로 표현을 하는데 벡터입니다. 벡터. 어떻게 표현하냐면 항상 플러스 Q를 갖다 놨을 때 느끼는 힘의 크기야. 아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리에서 정의를 잘 내려야 됩니다.
어느 공간이 전기장이 세다라는 것은 똑같은 플러스 Q일 때, 그렇죠, 지그작으로 곱한다면 F는 이꼬르 Q2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플러스 Q일 때 전기장의 세기가 세다면 거기서 느끼는 힘도 클 거야 라는 식이 되죠. 그래서 항상 지그작으로 곱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능수능란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입자도 플러스하고 플러스니까 청력이 작용하여서 F는 이꼬르 뭐네? MA라는 이런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균일한 전기장이었다라는 말이 문제에 나오면요, 이 가속도는 등가속도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균일하지 않다라고 나왔으면 가속도도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기장의 세기를 표현해라 그러면 E는 Q분의 F야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와 방향은 여러분들이 세기는 E는 이꼬르 Q분의 F로 나타내고 방향은 누구 방향과 똑같아요? 전기력 방향과 똑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에 플러스 점전화 주변에서 느끼는 전기장의 방향과 마이너스 점전화 주위에서 느끼는 전기장의 방향을 표현한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자료 보시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가운데 플러스 점전화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점전화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선생님이 항상 이걸 준비해 둡니다. 이게 바로 당구공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플러스 Q라고 생각을 하세요. 플러스 1쿨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아주 좋겠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 전기력이 존재하게 되겠죠. 전기력이. 이 전기력의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 화살표로 표현된 것들이 바로 전기력의 방향인과 동시에 전기장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플러스 Q를 하나 갖다 놓는다니까요. 무조건 주인공은 플러스 Q, 1쿨롱이에요. 그럼 플러스 Q를 갖다 놓으면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서 무슨 력? 인력, 전기력, 인력이 작용하게 되겠죠. 요 화살표 방향이 바로 무슨 방향? 그렇습니다. 전기력의 방향이면서 전기장의 방향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표현되어 있는 식이 하나 있어요. 한번 잘 보십시다. 자, 선생님이 뭐라냐면 점전화 주위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의 식을 만들어 보겠어요. 그러면 E는 Q분의 F가 되잖아요. Q분의 F가 된다. 그런데 이 F에 해당하는 것은 이 둘 사이에 존재하는 전기력이죠. 표현합니다. F는 이꼬르 KR의 제곱분의 뭐 곱하기 뭐? Q1 곱하기 Q2. 자, 이게 느끼는 힘이죠. 그래서 없어지니까 남는 게 KR의 제곱분의 Q, 이렇게 나타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점전화 주위에서의 전기장의 세기가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에 있는 것을 표현해주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플러스 Q를 갖다 놓으니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마이너스가 앞에 남게 되는 것이죠. 이것만 여러분들이 차이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그림을 잘 보실 때는 점전화 주위에서는 플러스일 경우에는 플러스 점전화 주변에서는 퍼져나가고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아주 수렴돼서 모아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또 탐스런 108쪽에 있는 또 왼쪽 날개에 있는 자료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넘겨주시면 이 자료가 전기장의 합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플러스 Q가 항상 주인공인데 이 플러스 Q가 플러스 점전화와 마이너스 점전화에 있었을 경우에는 잘 보세요. 이제 물리는 단계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플러스하고 플러스 이 둘 사이에서 생기는 전기력과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플러스니까 청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서도 결과론적으로 이제 힘이 존재할 텐데 인력이겠죠. 그러면 이 플러스 Q는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인력이 존재해서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가 조금 가까워요. 가까우니까 이게 화살표 길이가 좀 더 길게 표현된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이 플러스 Q는 플러스 점전화와 마이너스 점전화로부터 두 개의 전기력을 받고 그 전기력의 합성이 바로 합한 전기력의 알짜임의 방향이 될 것이고 또
전기력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전기장의 방향이 생기겠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결론은 전기장도 벡터의 합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E1과 E2를 합한 이 2가 결국 전기장을 합성한 것이다. 전기장도 벡터다. 벡터의 합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자료 한번 넘겨볼까요? 우리가 물리원 탐스론 물리원에서도 공부했는데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도체인 경우에 전자의 재배치가 일어납니다. 전자의 재배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내부 전기장이 뭐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속 내부의 자기장은 0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가 재빠르게 재배치가 일어나지고 외부 전기장과 내부 전기장이 같아질 때까지, 그러면 외부 전기장과 내부 전기장이 같아져 버리는 안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알짜 전기장이 0이 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공부하는 물리, 선생님이 또 프레시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기장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요 왼쪽에는 전기력을 표현했고요. 요 전기력을 Q 전하량으로 나눈 단위 보세요. 뉴턴 퍼 쿨롱이죠. 전하량이 다니는 쿨롱이니까 뉴턴 퍼 쿨롱으로 나타낸 전기장, 필드, 마당 우리가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입자를 가지고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입자를 갖고 이렇게 움직여 주면은 그렇죠. 요 점전화 주위에서의 바로 전기력의 크기와 방향을 표현해 준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결국 점전화 주위에서의 전기장의 방향과 크기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플러스 점전화일 때는 나가죠. 나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잡고 흔들어 주실까요? 이렇게 한번 뺑 둘러주세요. 뺑 돌려주시면 결국 아하, 선생님 가까우면 힘이 커지니까 화살표 길이가 커지고, 또 멀어지면 약해지고, 또 뺑 둘렀을 때 표현되어 있는 화살표들이 플러스에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제 아래에서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여러분들 가까이 붙여볼게요. 자, 마이너스 점전화 주위에는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수렴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가까워지면 힘이 커지고, 결국 또 한 바퀴 돌려볼까요? 자, 돌리시면 결국 점전화 중심을 향해서 전기력선, 그 다음에 전기력의 방향, 그리고 전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같이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때요? 항상 물리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논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화살표라든가 이 자료를 통해서 전기장의 방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또 키포인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누가 전기장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답을 하셔야 돼요.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다. 자, 만약에 전기장의 세기와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전기장의 방향은 전기력의 방향과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나타내면 되냐? 항상 주인공은 플러스 1쿨롱을 어느 공간에 갖다 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플러스 점전화 주위에서는 나가는 것이고, 마이너스 점전화 주위에서는 들어오는 방향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하가 받는 힘의 크기와 방향은 그 지점에서 전기장의 세기와 방향이라고 한다 그랬는데, 식 하나 요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고, 선생님은 또 지그자그로 곱하는 것까지 좋아해요. 그래서 F는 QE 리코르 머레이 MA까지 이렇게 공부하신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우리가 공부했던 역학의 개념까지 확장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해서 전기장까지 선생님이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 전기력선, 우리 물리원에서 자기력선을 그렸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기력선도 우리가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또 플러스 1쿨롱을, 플러스 Q 1쿨롱을 갖다 놓고 받는 힘의 방향들을 계속 연장을 해가면서 그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일정한 특징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기력선을 여러분들 교재 자료를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실까요? 자, 만약에 선생님이 플러스 전하 주위의 전기력선을 그려라. 그러면 항상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플러스 1쿨롱, 플러스 1쿨롱 단위 전하를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힘을 받겠죠? 힘을 받는 방향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전기력선이라고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데 점전하, 플러스 점전하 주위에서는 전기력선이 막 이렇게 퍼져나가는 방향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만약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것이죠. 그러면 플러스일 때는 막 퍼져나가고 마이너스일 때는 막 들어오니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교차하거나 끊어지지 않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다음 강좌에서 문제를 풀게 되는데, 만약에 선생님 여기에다가 이렇게 플러스 Q를 갖다 놓게 되면은, 이 플러스 Q를 갖다 놓게 되면은 지금 여기 표현되는 것은 힘의 방향이에요. 힘의 방향. 그래서 이 접선 방향이 바로 힘의 방향이고 또 무슨 방향? 전기장의 방향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만약에 플러스하고 플러스 두 전하가 둘 다 플러스예요. 그러면 둘 다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을 해주면 돼요. 특징은 교차하거나 끊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간격이 조밀조밀하게 표현되어 있는 데가 있고 넓게 표현된 데가 있죠. 간격이 조밀조밀한 곳이 전기장이 센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두 평행판 사이의 전기력선이라 그래가지고 균일한 전기장일 때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가고 있는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기력선,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하나 그림 준비했는데, 탐스런 여러분들 109쪽에 오른쪽 날개, 선생님이 이제 그거 날개라고 표현하는데 그 날개에 있는 그림 한번 보시면서 한번 선생님과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 오른쪽 날개에 있는 그림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플러스 2Q고 여기는 마이너스 Q가 되겠죠. 자, 좋아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럼 플러스 2Q하고 마이너스 Q가 되어 있으니까 이건 뭐냐면 전하량이 큰 것일수록 나오는 전기력선의 개수가 증가한다. 그래서 만약에 플러스 2쿨롱하고 마이너스 1쿨롱이 있다면 플러스 2쿨롱일 때는 더 많은 전기력선이 나가게 표현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문제화 되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말고 확인을 해야 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선생님이 또 이 전기력선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게 한번 또 표현을 해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기력선도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간다, 교차하거나 끊어지지 않는다, 간격이 조밀조밀할수록 전기장이 센 지역이다라는 거. 그리고 선생님이 또 첨가해서 뭐 말씀드렸죠? 전하량이 세기가 세일수록 나오는 전기력선의 가닥수가 많다라는 것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자료를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여기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 전하량을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AD님이 전하량을 둘 다 플러스 1쿨롱, 플러스 1쿨롱 만들어 버릴게요. 자, 플러스 1쿨롱. 자, 재빠르게 플러스로 변했죠? 그래서 플러스 1쿨롱과 플러스 1쿨롱이 나왔을 때는 여기 전기력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닥씩 똑같이 표현되고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선생님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것을 제가 마이너스 1쿨롱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쿨롱으로 바꾸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선생님 플러스에서 나와가지고 마이너스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교차하거나 끊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플러스에서 나오는 개수와 마이너스에서 들어온 개수도 같아야 돼요. 정확하게 자료가 표현되어 있죠. 자,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 여기에 있는 플러스를요 2쿨롱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2쿨롱으로 바꿔보셔요. 그러면 나오는 전기력선의 수가 들어오고 있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아하, 선생님 더 많이 나오고 있군요. 여기는 왜? 플러스 2쿨롱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마이너스 2쿨롱으로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2쿨롱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이런 경우에는 마이너스는 막 모아져 들어오죠. 그래서 두 개의 점전하가 이렇게 있었는데
마이너스 2쿨롱을 갖고 있었다면 결국 이렇게 막 몰려 들어온 모습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기력선은 여러분들이 자기력선과 똑같이 어떤 이 력선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선들의 특징은 여러분들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되니까 정리를 꼭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키포인트 자료 한번 보시면서 또 한번 자료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력선은 플러스 전하, 플러스 1쿨롱을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해 놓으라 그랬죠. 그래서 이 플러스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을 연속적으로 이은 선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기력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쫙 있어요. 하나씩 살펴봅시다. 전기력선은 반드시 플러스 전하에서 나와가지고 마이너스 전하로 들어간다.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정의했죠. 자, 두 번째, 전기력선은 도중에 분리되거나 교차하지 않는다. 여러분 연필로 그림을 그릴 때 절대 분리되거나 교차하게 그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기장의 세기는 단위 면적당 통과하는 전기력선의 개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동일한 면적의 전기력선의 수가 밀도가 높으면 말이죠. 전기장의 세기가 센 지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전기력선의 그 접선의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기장의 방향과 전기력의 방향은 같기 때문에 접선 방향을 그어라.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플러스 1쿨롱, 마이너스 1쿨롱이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데 접선 방향이다라는 거죠. 접선 방향. 그래서 접선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다. 요거 놓치지 마시고.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요거 선생님이 우리 오른쪽 날개에 있는 거 표현해 줬는데 전하량이 클수록 전기력선의 수가 증가한다. 그래서 전기력선의 수와 전하량은 비례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쫓아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여러분들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전위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전위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학 시간에 배웠던 질량M에 관한 중력장에서의 물체 상황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탐스러운 교재로 이제 109쪽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전위가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기적 포텐셜이 뭡니까? 잠재적 에너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적 잠재 에너지다. 그래서 포텐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에너지죠. 그래서 전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전위,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중력장에서 전기적 위치 에너지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조금 쉬울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지금 자료를 보시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탐스런 109쪽에 있는 날개를 여러분들 보셔도 되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또 따로 교재에서 가지고 왔는데 이 자료를 보시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해요. 중요한 것은 이 전위의 개념을 조금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중력장과 전기장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자, 우리 중력장에서 위치 에너지라고 그랬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감독님 기준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A 지점에서 선생님이 당구공을 잡고 있다가 놓으면 일을 합니다. 떨어져요, 아래로. 이건 누구나 알 수 있죠. 당구공이 그냥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아래로 떨어져요. 왜 떨어집니까? 라고 물어보면 지금 이 공간이 중력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중력이었다 그러면 그 위치에 그냥 가만히 있겠죠. 그러나 중력장이기 때문에 아래로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떨어진다. 이해가 되죠? 자, 그럼 그때 질량 M에 작용한 중력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중력은 mg라고 표현해야죠. mg라고. 그죠? mg. 됐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반대로 할 거예요. 질량 m인데 중력이 mg 아닙니까? 자, 그러면 mg라는 것을 이렇게 끄집어 올려요. 끄집어 쭉 올려요. 어디만큼? h만큼. 그러면 선생님이 얼만큼 일을 해줬어요? w는 fs만큼. 이게 1이에요. 그러면 fs인데 f 자리에 들어갈 것은 중력이고 높이 자리에 들어갈 것은 h니까 이게 바로 mgh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선생님
중력장이 막 이지인 곳이 있어요. 아주 그냥 엄청 큰 천체가 있어요. 지구 중력장의 G보다 2배인 곳. 그러면 거기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EMGH가 되겠죠. 자, 이해되겠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리의 개념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보실까요? 하나, 둘, 셋. 자, 똑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세요. 선생님이 만약에 플러스 Q라는 당구공을 여기다 두게 되면은 지금 여기는 무슨 장 속에 있냐면 전기장 속에 놓여 있어요. 이 전기장의 세기를 선생님이 뭐라고 썼으면 E라고 썼습니다. 중력장의 세기는 선생님이 G라고 썼어요. 중력가속도 G라는 중력장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하고 뭘 받아요? 청력을 받아서 아래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자, 아래로 떨어지는데 누구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F는 이꼬로 여기 표현되어 있네요. QE라는 전기력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선생님이 이거를 이제 반대로 끄집어 올리려면 여기는 마이너스인데 이 플러스가 인력인데 인력을 거스르고 쭉 이렇게 올리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2를 해야 되겠죠. 따라해보세요. 뭘 한다고요? 2를 해요. 그러면 그 1은 F 곱하기 S 아닙니까? 그럼 그 2를 표현해 볼게요. 이 F 자리에 들어갈 것은 QE. 그 다음에 이동거리 자리에 들어갈 것은 D가 됩니다. 아하, QED. 그러면 QED가 결국 1이고 이게 에너지라는 뜻이죠. 자, 그럼 잘 보세요. 만약에 이 왼쪽에 있는 그림으로 다시 올까요? 이걸 끄집어 올리는데 막 일을 많이 했어. 일을 많이 했어. 질량 M인 당구공을 끄집어 올리는데 일을 많이 했어. 그 H가 컸다라는 거죠. H가 굉장히 컸다. 그럼 높은 곳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개념을 여기에다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위를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선생님, 전위라는 것은 플러스 Q를 이렇게 움직이는데 얼만큼 일을 많이 했냐라는 것을 가지고 전위가 높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높이 올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선생님, 높은 곳에 있으면 일을 많이 하군요 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거 끄집어 올릴 때 일을 많이 했다. 이거 끄집어 올릴 때 일을 많이 했다라는 것은 결국 전위가 높았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의 결론은 이 식 하나입니다. V는 Q분의 W다라는 식. 요 식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정의를 하시면 되냐면 플러스 Q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일을 많이 했어. 일을 많이 했으면 전위가 높았어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 그러면 선생님은 또 지그자그로 곱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W는 뭔 V가 되겠습니까? QV가 되겠죠. 그래서 요 W가 1이죠. 1은 다시 말해서 에너지가 되니까 만약에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 그러면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책에 보니까 이렇게도 표현되던데요. 우리 W는 F 곱하기 D잖아요. 자, 그러면 또 써봅니다. F는 뭡니까? 그렇죠. QED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QED가 QV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쫓아와 보세요. 그대로. 또 선생님 반복해 주실 테니까요. 쫓아와 보세요. 그러면 똑같은 거 Q하고 Q를 쫙 지워버리세요. 그러면 우리 전기장의 세기를 E는 D분의 V로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겨요. 선생님, 아까 전기장의 세기 E는 Q분의 F라 그랬잖아요. 계속 식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 선생님, 요게 바로 E는 D분의 V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제 칠판을 이렇게 지워버립니다. 지워버려도 여러분들이 절대 우리 전위의 정의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전기장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다 이렇게. 그래서 전위가 높았다. 다시 한번 전위가 높았다 그러면 V는 Q분의 W다. 요 식을 반드시 기억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 이게 바로 전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물리2는 가끔 적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분이 하나
오른쪽 날개에 표현되어 있는데 그거 한번 잘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점전화 주의에서의 전위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항상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플러스 점전화에다가 뭘 갖다 놨습니까? 플러스 Q, 플러스 1쿨롱 갖다 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요 전위를 V는 K, R분의 Q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선생님 이거 어떻게 나온 식입니까? 라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나온 겁니까? V는 Q분의 뭐라 그랬습니까? W라 그랬어요. 그러면 W는 무슨 애습니까? 요거 하면서 이제 물리를 이제 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던데 이 W는 뭐냐면 FS예요, FS. 그러면 이거 뭐냐면 이 F라는 것을 S하고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라는 것인데 요걸 선생님이 잘 보면 이 FS는 면적이잖아요, 면적. 그 면적은 뭐냐면 이건 적분하라는 뜻이잖아요, 적분. 그러면 선생님 적분 한번 해보세요. 이거 거리 R인데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쫓아와야 돼요. 그 오른쪽 날개에 보면 이런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가 있어요.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힘의 세기가 약해져. 선생님 힘의 세기는 어떻게 표현하는데요? 쫓아와야죠. F는 이거로 K, R의 저것분의 Q 곱하기 Q야.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죠. 자, 그런데 선생님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가 0인 곳은 여기 점전화로부터 무한히 먼 곳이겠죠. 그래서 무한히 멀어졌다. 그럼 여기가 무한대인데 이곳이 점전화의 전위 V가 0인 곳이에요. 점전화로부터의 전위가 0인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 V는 Q분의 W 할 때 FS인데 요거 면적 구하라는 거잖아요. 면적. 근데 이 면적은 어떻게 구하라냐면 무한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R이다. 그러면 R까지 요 면적을 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 FS의 면적을 구하는 방법, 요게 바로 이 F를 뭘로? DR로 이렇게 적분하라라는 거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R에서 무한대에서부터 R까지. 그 적분된 결과식이 뭐라고 표현되냐면 우리 적분된 결과식이 결국 선생님이 여기다 표현해 볼게요. 적분된 결과식이 결국 뭐라고 쓰냐면 K R분의 Q 곱하기 Q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우리 R 제곱 적분이니까 이걸 바로 뭐로 나타낸다? Q로 나눈다. 그래서 QQ 없어져서 K R분의 Q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 우리 점전화 주의에서의 전위를 표현한 식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왔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원래 V는 Q분의 W입니다. 근데 W는 우리 적분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기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니라 무한대서부터 R까지를 적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오른쪽 날개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분을 하게 되면은 얻어진 식이 KR분의 Q인데 이걸 Q로 나눠주니까 점전화에서의 전위가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전위.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 또 하나 보시면서 전위차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데요. 전위차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압이에요. 아하, 선생님,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가 전위차군요. 그 전위차 때문에 결국 전류가 흘렀던 것이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만약에 이 그림을 입체적으로 이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위치하고 전인데 여러분들 A하고 B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B에서 A로 가려면 뭐 합니까? 2를 해줘야 되죠. 왜? 청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원래는 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위로 올린다라는 것은 2를 해줘야 돼. 그러면 2를 해줘야지 A로 가니까 결국 A라는 곳은 뭐한 곳입니까? 전위가 높은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플러스 점전화 주위에 가까운 게 전위가 높다. 전위가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을 해줘야 된다. 일을 해줘야 된다는 것은 그곳에 있으면 잠재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포텐셜 에너지가. 왜? 만약에 플러스 확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 마이너스가 있다면 여기 어딘가에 뭐가 있냐면 이 어딘가에 플러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B하고 A 중에 전위는 누가 높아요? A가 높은 거죠. 볼까요? 만약에 플러스 Q를 하나 갖다 놨을 때 이 플러스 Q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원래 이렇게 아래로 인력이 작용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입체적으로 표현됐습니다만은 왼쪽으로 가게 돼 있죠. 그런데 선생님이 만약에 이렇게 끄집었다. 그러면 일을 해준 거죠. 그래서 결국 B에서 A로 갈 때 일을 해줘야 된다. 그럼 일을 해줘야 되는 곳에 있다라는 것은 그 점의 전위가 정기적 포텐셜 에너지가 높은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 풀 때는 간단하게 풀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플러스에 가까운 곳일수록 전위가 높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 마이너스인데요. 그럼 플러스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B하고 A 중에서 전위가 여기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전위가 어디가 높은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A 지점과 B 지점의 전위의 차, 이 전위의 차, 물의 높이의 차, 수압차, 그 전위 차, 수압차 때문에 물이 흘렀고 전위 차 때문에 전하가 이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지점의 전위의 차를 전압이라 한다라는 표현으로 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특별히 이제 109쪽에 보면은 심화라고 그래가지고 오른쪽 날개에 어려운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 그림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선생님 방금 전에 점전화에서의 전위를 적분까지 써가시면서 표현을 한 것이 이렇게 R분의 KR이죠. 근데 대전 KR이 아니라 R분의 KQ 좋습니다. 대전된 도체구 주위의 전위야, 전위. 그럼 선생님, 우리 108쪽에 왼쪽 날개에 있을 때는 도체 내부에서 전기장이 0이다라고 배웠어요. 근데 지금 물어본 것은 전위야. 그래서 이 전위를 나타내는 식은 원래는 거리가 멀어지면 전위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선생님 이 도체의 반지름이 라지 R이었을 때에 여기는 왜 등전이면으로 전위가 같게 표현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오른쪽 날개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도체구 중심에 모든 전하가 모여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요 대전된 도체구 주위에 전위를 표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전하는 표면에만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위,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의 개념을 따질 때는 모든 전하가 그냥 가운데 중심에 모여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전위가 전부 다 같다. 그래서 등전이면, 등전이선 조금 이따 선생님이 표현할 텐데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교재를 넘겨가지고 110쪽에 보면은 균일한 전기장에서의 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균일한 전기장 내에서 전위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볼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뭐 갖다 놨어요? 플러스 Q를 갖다 놨어요. 그러면 플러스 Q는 균일한 전기장 속에서 힘을 받아요. 근데 전기장이 균일하다 그랬으니까 F는 이꼴 뭘 받아요? QE를 받아요. 그럼 리콜은 뭐네? MA의 이런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네요. 왜? 균일하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플러스에 가까운 건 전위가 높고 마이너스 쪽에 가까운 곳은 전위가 낮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저절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일을 하면서 전기력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여러분들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볼까요? W는 F 곱하기 D가 되죠. 근데 F가 뭐라 했어요, 선생님? 위에 썼죠. QE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D가 되겠죠. 이거만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또 W는 선생님이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우리 아까 미리 해봤잖아요.
QV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QQ가 없어지니까 리꼴 붙이지 말고 ED가 V가 되니까 우리 E를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죠? D분의 V로 표현할 수도 있다. 그리고 선생님이 쓰는 결론은 뭐냐면 요 2를 했죠? 그러면 2분의 1 mv제곱의 운동에너지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 시까지 여러분들이 쭉 정리를 해주시면 균일한 전기장 내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료 넘겨서 우리 한번 또 보죠. 우리 왼쪽 날개에 있는데 왼쪽 날개 부분에 나와 있는 거 이 그래프에서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전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이 D분의 V이기 때문에 이게 전기장의 세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균일한 전기장 속에서 그래프 해석하는 거, 요게 문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포인트 정리해 보도록 하죠. 전이라는 것은 바로 이 개념이다. V는 Q분의 W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균일한 전기장에서의 전이차라는 거. 전이차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의 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합니다. 그 다음 키포인트 자료 보시면서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균일한 전기장에서의 전하가 받는 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이 식만큼은 반드시 여러분들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속도를 구하는 것까지. 그리고 균일한 전기장에서 받는 요 일도 운동에너지로 표현되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식으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등전이 선, 등전이 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시면서 확인해 보죠. 등전이 면이라는 것은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가 같은 데를 연결한 선이나 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우리 전기장의 방향에 대해서 A, B, 등전이 선, 이 면이 직각 90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료 한 번 넘겨보시면서 확인해 보죠. 입체로 표현되어 있는 건데 우리 점전화 주위의 전기력선과 등전이면 전기력선과 등전이 선 면은 항상 몇 도다? 90도다라는 거. 그리고 이 주변에서 전하가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는 높고 먼 곳에는 낮다. 그리고 등전이 선이나 면에서 움직이는 것은 일이 아니에요. 왜? W는 결국 Fs에서 결국 요거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W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QV라고 그랬는데 이 V가 전압이잖아요. 전압에 차가 있어야 되는데 등전이 면에서는 전압에 차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료 한번 넘겨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전하 주변에서의 등전의 선과 면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치 우리 블랙홀 같은 그런 느낌이 될 텐데 플러스 전위가 가까운 곳으로 하면 높고 마이너스인 경우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등전이 선이나 면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요 바로 등전이 선이나 면과 자기력선, 아니 전기력선이 90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상태를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키포인트 우리 자료 한번 정리해보죠. 등전이 선이나 면은 뭡니까? 전위가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이나 면이다.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거,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것은 바로 이거죠. 등전이 선이나 면을 따라서 이동한 전하가 한 일은 0이다. 우리 W는 QV인데 이 V 전이차가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재에 우리 전기 쌍극자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물이 우리 105도의 각도를 유지하면서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구조를 하기 때문에 전기 쌍극자다. 그리고 그 전기 쌍극자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우리 전자레인지의 작동 원리까지 생각을 해보는 부분도 다뤄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EBS 물리 고재근 선생님.